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의 서랍 깊숙한 곳에도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한 빛바랜 일기장이나 누군가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쯤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노트북 속 노아와 엘리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머지않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 노아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요양원의 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치매로 인해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린 아내 엘리에게 그들이 젊은 시절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읽어주기 위해서죠. 자식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제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하지만 노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 인생은 이미 여기에 있단다. 이 사람의 기억이 머무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내 삶이란다. 여러분은 은퇴 후 혹은 홀로 남겨진 적막한 거실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진 낡은 노트 한 권뿐인 건 아닐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라는 질문이 가슴을 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인생 노트를 펼쳐보게 됩니다. 지난 명절 자식들이 다녀간 뒤에 그 적막함을 기억하시나요? 북적거리던 웃음소리가 떠난 자리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거리와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요함만이 덩그러니 남습니다. 자식들이 차를 타고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 때 밀려오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안도감 뒤에 숨은 이제 나는 정말 혼자구나라는 그 쓸쓸한 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문득 겁이 납니다. 나도 언젠가 저 영화 속 엘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그리고 내 찬란했던 순간들조차 잊어버리는 날이 오면 어떡하나 하고요. 얼마 전 평생을 함께 웃고 떠들던 고향 친구 순철이가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걸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아파트 해주고 손주들 학원비 대주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던 친구였지요. 친구가 요양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게, 나는 평생 남의 인생만 대신 살아준 기분이야. 정작 내 머릿속에 남겨둘 나만의 추억은 하나도 만들지 못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시릿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만을 보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사업이 어렵다며, 아이들 교육비가 부족하다며, 조심스럽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죠. 내가 조금 더 아끼고 내가 조금 더 힘들면 자식들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법이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영화 속 노아가 낡은 집을 정성스럽게 수리하며 엘리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돌아가 쉴 우리만의 윈저 저택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자식을 돕는 길일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나의 품위를 지키고 내 삶을 가꾸며 자식들에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큰 나무로 남는 것이 더 큰 사랑일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자식들도 비로소 우리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경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나의 품위 있는 노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유산 상속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노트를 다시 써내려가 보세요. 영화 속 노아처럼 때로는 무모하고 열정적이어도 좋습니다. 60세에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투박한 손으로 목공을 시작하고
낯선 외국어 한 문장을 외우는 것이 그 위대한 시작입니다. 처음엔 서툴고 창피할 수도 있겠지요.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이 맴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툼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장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더 깊고 단단하게 변하는 것뿐입니다. 유명한 시니어 모델이나 유튜버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특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쑥스러워하고 기계 앞에서 쩔쩔매던 평범한 우리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그 작은 결단 하나가 그들의 삶을 다시 꽃피게 했습니다. 옆에서 조곤조곤 조언해주는 인생 선배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자식이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깊이 개입하여 그들의 그늘이 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돕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영화의 마지막 노아와 엘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평화롭게 잠듭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을지언정 사랑했던 그 순간의 감정만큼은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작은 도전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만을 위한 작은 선물 상자 만들기. 평소 사고 싶었지만 자식들 생각에 미뤄뒀던 작은 물건 하나를 나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것이 향기로운 차 한 봉지든 예쁜 손수건 한 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미뤄왔던 새로운 취미 검색하기. 스마트폰을 켜고 평소 관심 있었던 목공, 바둑 혹은 시니어 댄스 교실을 검색해 보세요. 그 클릭 한 번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셋째, 거울 속 나에게 매일 인사하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어주세요.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진짜 너를 위해 살자라고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노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자식들의 뒷바라지 이야기로만 가득 채우기보다 여러분의 웃음과 도전, 그리고 다시 뜨거워질 일상들로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걷고 싶은 인생 선배이며 후배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여러분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